자, 454번 갑시다.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고 합니다. 자, 요 녀석 기본적으로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알파 베타를 찾아버린 다음에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알았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얘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생김새가 좀 그렇다. 454번. 이건 좀 그렇게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지 왜?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겠다. 자, 갈게요. 알았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판별식을 써봐. 무슨 근이 나와? 음수. 허근 나온다, 그렇지? 그러면 한 근은 무슨 근이다? 다른 근이 혈내근이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두 근인데, 베타란 놈의 혈내가 뭐다? 알파가 된다는 얘기고, 알파란 놈의 혈내가 뭐다? 베타란 얘기지. 그걸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식을 바꿔주세요. 그럼 뭐야? 베타바를 알파로 고치면 알파 3승. 알파바를 베타로 고치면 베타 3승. 그래서 이거는 3승 플러스 3승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켤레라고 해서 켤레를 직접 구하는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알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알파 곱하기 베타는 3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혹시 근을 직접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서 푼 사람들은 조금 아쉽네요. 뭐 틀렸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자, 61번으로 가봅시다. 지워도 될까요? 유진이 됐어? 네. 자, 61번 갑시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각각 k를 더한 값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어휴 숨차. 1창이 없는 식이 된다. 2차 방정식 뭐 이상한 거 만들었네. 또 그 k를 이용해서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가자. 일단 첫 번째, 저 2차 방정식 인수면 돼요 안 돼요? 인수면 안 된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는 아닌데 제일 귀찮은 풀이가 나옵니다. 알았죠? 왜 둘이? 뭐해? 저 안 보여 번호? 그래, 이게 문제를 잘못 만들어 놨어. 이게 내가 문제가 아니야.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마플 번호 요 번호가 초록색이야. 그 초록색 칠판에 초록색을 비추니까 거의 안 보이지. 그렇지. 초록색인데 초록색으로 만든 자, 어쨌든 그래요. 계속 가자. 인수분해 어쨌든 안 됩니다. 인수분해 안 되는 방정식인데 근의 공식을 쓰고 있지는 마시고요. 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두 근이 뭐래요? 알파와 베타입니다. 맞죠? 맞죠? 라고 해볼게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2, 알파 곱하기 베타 3. 아까랑 똑같은 방정식이네. 어쨌든 요거 있는데, 그런데 무슨 짓을 했대? 두 근을 뭐 했대? 각각 k를 더했대. 를 가지고 를 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지. 맞죠? 그러면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게 뭐야? 두 근의 합과 곱이죠. 왜? 근의 공식 썼디? 옆에? 아니야. 뭔가 하윤이한테 자꾸 핀잔을 주길래. 서윤이가 하윤이한테. 번호를 못 찾아가지고. 자, 어쨌든 갑시다. 뭐 하다 말았지? 어쨌든 두 근의 합과 곱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거죠. 그래서 합을 구해봤더니 뭐 나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k가 나오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2라 그랬거든. 두 근의 곱으로 가봅시다. 뭐 나와요? 바로 정리해도 되죠? 곱한 거. 알파 베타 플러스 k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k제곱. 자, 한 번 더 갑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라고? 2.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라고? 3. 그럼 얘는 뭐라고?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3 나옵니다. 맞죠? 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최고점 계수가 1인. 그럼 x제곱의 1차의 계수 얼마예요? 2 플러스 2k의 부호 반대 조심.
그 다음에 상수항은 요거 써주면 되는데 자리가 없다. 되나? 이건 뭐야? 문형을 좀 이렇게 할게. 이렇게 2차 방정식 만들었어. 근데 뭐가 나온대? 상수항이 없는. 됐죠? 그럼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3은 0입니다를 만족하는 k가 있다는 얘기지. 미안해요. 1창이 없대요. 왜 미안한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k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았어. 되었나요? 되었나요? 끝났네. 그럼 이제 요거 만들면 되겠네. 끝.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서 뭐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에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뭐예요? 답은 3. 3번. 이 질문 누구예요? 유진스 됐음? 예. 유진스 62번 가보자. 니은만 하면 된댔나? 62번 혹시 서윤이 말고 또 질문 있는 사람? 니은만 해도 된다도? 알았어. 니은 갑시다. 니은을 왜 질문했지? 꼽지는 건 아니고요. 니은이 왜 질문일까요? 이 정도 그냥 혼잣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예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게 구하고자 하는 거라고 해야 되지. 구하고자 하는 게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입니다. 맞나요? 뭐네? 곱셈 공식의 변형 아니겠니? 요 녀석을 제곱을 해주면 됐죠? 그래서 여기서 근데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알파 이거 참여 보자. 기억. 참여. 만약에 알파 베타가 모두 음수였다면 조심해야 된다. 왜? 이게 나오면 안 되지. 그치? 뭐부터 해야 돼, 앞에? 마이너스부터 해야 되죠. 왜? 전개할 때 루트 알파, 루트 베타 곱한 거를 하나로 합치고 있잖아. 루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고 진짜 터프를 만들고 싶었다면 알파 베타가 음수인 상황으로 이렇게 주어졌을 것 같아요. 맞나요? 왜? 그러면은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마이너스를 안 하면 다 틀리거든. 학교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알았죠? 일단은 그 얘기는 내가 다시 한번 따로 써줄게. 알았지? 알았지? 네. 어쨌든 지금은 이겁니다. 답 나왔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가 제곱을 하면 10이니까 제곱 안 하면 플러스 루트 10 맞죠? 왜? 음수가 나올 리는 없지. 루트인데.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0은 나올 리가 없으니까 양수 루트 10 맞아요. 알았죠? 네. 그럼 여기서 하나만 참고하자. 자, 가자.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제곱. 말 나온 김에 좀 합시다. 만약에 여기서 조심할 거. 뭐? 알파가 음수, 베타가 음수라면. 요거 좀 조심. 알았죠? 그렇다면 이거 전개를 해볼게요. 일단 어떻게 나와요? 루트 알파와 루트 베타에다가 루트 알파와 루트 베타를 다시 한번 곱하는 거지. 전개를 합니다. 그럼 뭐 나와요? 루트 알파의 제곱이 나왔고요. 루트 베타의 제곱이 나오고요. 루트 알파 루트 베타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과정으로 갈 때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첫 번째, 요 녀석 반드시 마이너스 2의 알파 베타가 돼야 돼. 루트 알파 베타. 알았죠? 요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알려주고 나면은 꼭 무슨 질문이 또 따라오는 줄 알아? 그럼 선생, 이것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또 합니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잘했어요. 근데 얘는 그냥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맞아요. 왜냐면 잘 봐. 루트 알파와 루트 베타의 곱에서는 알파와 베타가 모두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가 되는 게 맞지만 루트 알파와 루트 알파를 곱할 때는 둘 다 음수라서
마이너스 안에 루트 알파 제곱이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얘를 풀어낼 때 마이너스의 절대값 알파로 풀잖아. 근데 알파가 음수거든. 그럼 절대값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는 거라서 그냥 알파가 맞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앞에 녀석은 뭐다? 알파 그대로고 베타 그대로입니다. 제곱을 할 때는. 알았니? 서준아. 얘는 루트가 있지만 얘는 루트를 풀어버린 거잖아. 풀면서 마이너스가 다시 사라져요. 알았죠? 요거 좀 조심하세요. 두 번의 질문을 한 방에 해결해 놨어요. 왜냐하면 됐죠? 요거 어쨌든 62번 질문 잘했어요. 요거도 말 나온 김에 하고 63번 가자. 요 문제는 나도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내 기억이 맞다면 좀 왔다 갔다를 했던 것 같아요.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봐. 2차 방정식이고 두 실근이 남았다. 실근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서로 다른 실근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일단 쓰기는 쓸게요. 근데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알았죠? 어쨌든 두 근이 등장했다는 게 포인트고 알파 플러스 베타 뭐예요? 마이너스 A. 부호 조심. 알파 곱하기 베타 뭐예요? 마이너스 2B.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 때문에 판별식도 일단 쓰기는 쓸게. 근데 필요 없을 거야 아마. A제곱에 플러스 8B가 양수. 됐지요? 자 여기서 그 다음 내용 뭐다?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면 뭐예요 서윤아? 부호가 다르면 뭐예요? 부호가 다르면 우리 보통 뭐 해요? 부호가 다른 두 수가 있다. 뭐예요? 왼손은 참고로 파워 조절, 방향 조절 못합니다. 알았죠? 막 피하면 이상하게 맞아요. 뭐예요? 부호가 반대면? 곱해요. 곱하면 뭐가 되는데? 그렇지. 똑똑하구만. 알았죠? 곱해서 음수다, 부호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 곱하면 음수다. 왔다 갔다. 그래서 얘는 뭐야? 곱하면 음수. 어머! B는 뭐예요? 양수입니다가 나오죠. 그럼 B가 양수라서 사실 판별식은 의미가 없어진 거야. 알았죠? 알았죠? 원래 양수니까. 그래서 판별식은 안 보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거고.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항상 쓰이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다른 2차 방정식 또 하나 등장했네요. 근이 나왔네요. 뭐예요? 합과 곱을 가주죠. 두 근의 합 3a 플러스 2b가 나왔어요. 두 근의 두 근의 곱 뭐 나와요? 그런데 방금 앞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2b라고 했거든.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2b가 음수니까 2b가 양수란 걸 알고 있거든. 얘가 2b잖아. 맞죠? 얘도 2b잖아. 맞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서 얻게 된 거는 뭘 얻은 거예요? 뭘 얻은 거예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뭐다? 그렇지. 여기서 얻게 된 건 뭐예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얼마예요? A로 2 찾은 거야. 되었니? 되었니?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를 구하려면 B만 찾아오시면 되네요. B 어디 있어요 도대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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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 쓴 거 하나 있잖아. 뭐 안 썼어 아직? 문제의 조건에 있는 거는 다 내려서 써놨어. 근데 내려서 쓴 것 중에 안 쓴 거 있잖아. 얘 썼어 안 썼어? 썼지? 얘 썼어 안 썼어? 썼지?
얘 썼어 안 썼어? 썼지? 얘 썼어 안 썼어? 안 썼잖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다시 쓰는 거예요. 어머, 알파 플러스 베타 뭐예요? 마이너스 2.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뭐? 방금 6. 이 두 개를 연립을 해서 알파 베타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잘 봐. 그렇지. 얘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6이야.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야. 둘이 크기가 어때요? 달라요. 그럼 둘 다 부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부호가 같아서 양수면 이거 말이 안 되지만 양수라면 얘도 6, 얘도 6이었겠지. 음수라면 마이너스 6, 6이었겠지. 맞죠? 그런데 크기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고, 맞죠? 부호 자체가 다르다라는 얘기고, 물론 여기서 뭐 곱이 음수입니다 해서 부호가 다르다고 하면 돼요. 부호가 다르다 했네 처음에. 에이. 어쨌든 알파 베타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녀석을 뭐 합니다? 가정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알파가 양수고 만약에 베타가 음수라면 왜? 어차피 알파 베타를 각 찾는 게 아니잖아 이 문제는. 결국 합과 곱을 이용하는 A와 B를 찾으러 가는 거니까 알파 베타가 서로 부호가 다르다. 내가 찾은 거랑 다르다고 하더라도 값은 똑같겠지. 그래서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뭐 나와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6,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둘이 연립해주면 알파는 뭐 나와요? 베타는 뭐 나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찾으면 돼요? B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B. 그래서 B 찾았어요. 4. 그럼 답은 A는 2, B는 4. 뭐예요? 6이겠네요. 답은 몇 번? 13번. 대현이 어때요? 정말 쉽죠?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왜? 웃어? 자, 다들 됐죠? 넘어갑니다. 인강을 들어도 대답 소리는 나오는데 이 현강에서 이 대답 소리가 안 나오면 이거 뭐지? 자, 됐나요? 네, 고마워요. 얘들아, 이 465번 이 그림 보면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유진아? 없어? 새로워요. 지혜야? 이 질문 누구야, 근데 65번? 안다?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뭘 선 그려? AD랑 CB? 그래서. 그렇지. 근데 왜 몰라? 알았어요. 자, 두 번째. 하나 더. 거기 들어봐. 얘들아, 아까 그 닮음. 닮음을 이용하는 식이 나온 게 맞는데, 그거를 요약한 거 하나 더 모르나? 이놈과 이놈의 곱은 이놈과 이놈의 곱과 같습니다. 이게 닮음에 대한 식, 그 비례식을 요약하면 이게 나와요. 이거 아니야? 그게 그거예요. 알았죠? 닮음과 이거 같은 식입니다. 됐음? 서준이 알고 있었어? 오, 확실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8 곱하기 12는 저 빨간 거 두 개랑 같아지는데 빨간 거 길이를 찾기 위해서 미지수 좀 잡고 오자. 뭐를 x로 잡을까? OP를 x로 잡을까? BP를 x로 잡을까? 너희들 편한 걸로 하세요. 뭐로 할까, 지혜야? 얘를 x로 할까? 얘를 x로 할까? OP, BP. 오케이, OP를 x로 가봅시다. 그럼 BP는 뭔데요? 그렇지. 그러면 AP는 뭔데요? 11 플러스 x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됐죠? 둘이 같아진다고. 그러면 전개를 해봐. x가 나오지 않을까? 맞죠? 맞죠? 네. 121 마이너스 x제곱은 96이다. 슉슉. x제곱은 25다. x는 길이니까 양수 5다. 그러면
OPVP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한다? 5와 6을 근으로 한다. 답은 2번. 어때요? 정말 쉽죠? 네. 끝났어. 77번 가보자. 모의고사는 잘 봤니? 우리 모의고사 이번 주 무슨 요일 날 봤어? 목요일 날 봤지? 아, 너네 목요일 와서 얘기했겠네? 안 물어봤나? 그지? 지금처럼 그냥 넌지시 물어는 봤지? 야 이번에 1컷 몇이야? 1컷. 굉장히 쉬웠단 얘기예요. 1학년 모의고사 치고는 쉬웠단 얘기야. 원래 수능 기준으로 1컷 보통 91입니다. 근데 그거는 3학년이니까 치고, 재수생도 끼니까 치고, 1학년 때는 모의고사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지? 모의고사라는 것 자체를 처음 보고, 중학교 수학 대충 공부하고, 그런 이유로 보통 80점대 초반 나와요. 근데 87.8점이었다? 굉장히 쉬웠단 얘기야. 요번 모의고사. 아, 근데 여기서 물론 지금의 점수 또는 등급과 무관합니다. 수학은 그래요. 영어, 국어는 지금부터 슬슬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수학은 진짜 달라요. 배우는 과목도 일단 다르고 문제 출제하는 방식도 다 달라져서 그래서 크게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냥 모의고사가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응용을 하는구나. 중학교 때는 이 정도 깊이밖에 공부 안 했는데 내신은 이 정도밖에 안 나올 텐데 모의고사는 이렇게까지 깊이 나오는구나. 를 판단하는 정도. 경험해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왜? 모의고사 질문? 이거 문제 추가? 일단 하세요. 몇 번? 76번? 알았어. 근데 그 와중에도 96점, 92점, 100점 나온 사람은 있죠. 우리 학원에도 100점 및 92점 이상 6명인가 있던데. 100점 하나 있고 92점, 96점 일단 나랑 전원쌤한테 배운 애들만 한 5명 정도 돼. 4명인가? 우리 반에 4명 있고 전원쌤 반에 100점 하나 있고 5명이구나. 근데 그 100점 하는 애가 학교를 자퇴한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76번. 자, 유진.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이거라면 풀 수 있죠. 맞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봅니다라고 해도 풀 수 있죠. 또 조금만 더 복잡해져서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입니다라고 나와도 풀 수 있죠. 맞죠? 그런데 저렇게 나와 있으면 이 상태로 풀 거야, 못 풀 거야? 풀 거야, 못 풀 거야? 말이 이상하다. 풀어, 못 풀어? 못 풀어요. 왜? 전개를 하자니 너무 복잡하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뭐만 필요하지만 저기서 뭐만 필요하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만 필요하겠지만 지금 같은 이런 문제들은 뭐도 필요하다? 대입을 해서 얻은 식도 필요하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알았죠?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뭘 만들어줘? 얘를 만들어 봐봐. 뭐 하란 얘기야? 양변에 알파 더하고 1 더하란 얘기네. 됐죠? 그럼 우변 뭐예요? 알파 더하기 1이지 뭐. 두 번째. 베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똑같은 식으로 주어지면 똑같이 가면 되는데 다르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베타를 대입해줘요. 그러면 이건 성립하죠. 근데 여기서 좌변을 이걸로 만들고 싶어. 뭐 하면 돼요? 베타 빼고 1 빼면 돼요. 그러면 좌변은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플러스 4. 우변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식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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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블라블라는 분모 뭐가 됐다? 뭐가 되었다? 알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그게 뭔데? 베타 플러스 1의 부호 반대. 그 다음 분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샴승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넣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유진 요거는 뭐 하시면 됩니다? 전개해버리면 되겠죠.
그 계산을 생각할게요. 알았죠? 대입해서 알파 베타에 대한 2차식이 등장하면 대입해서 그놈의 차수를 떨어뜨려 가지고 간단하게 고쳐주세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알았죠? 7 가보자. 이건 유구. 자네 중근을 가진다 뭐예요? 중근을 가진다 뭐 하면 돼요? D는 0이요. 판별식 쓸까요? 중근 A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 최고차항의 개수에 상수항 1까지 그게 뭐다? 는 0이다. 정리할까요? A제곱에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A제곱에 플러스 4는 0. 동량 정리하면서 우변으로 한 방에 이항할게요. 그러면 4A제곱, 3A제곱에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5가 나왔습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돼. 설마 이걸 못 찾는 건 아닐 거고. 그렇게 찾아주면 A는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혹은 3분의 4가 나옵니다. 3분의 5가 나옵니다. 그때 필수 A라 그랬어. 맞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도 가능. 3분의 5도 가능. 맞니? 근데 둘 중 하나만 답이야. 왜 하나만 남아? 아니요. 중근은 지금 이미 해석해서 둘 다 된다는 걸 찾았어. 뭐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다 이거.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인데 2차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0 될 수 없는데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0이 돼버리거든. 그러면 A값 하나 고정됐고 넣어서 근 찾는 거는 생각해도 되겠죠? 예. 484 가보자. 그래서 요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찾았다. 방금 뭐?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라면 굉장히 조심을 합시다. 알았죠? 네. 489. 이건 또 왜 안 보여? 초록색과 주황색이 서로 보색이니? 아, 그래? 그럼 뭐야? 거의 빨강에 가까운 아주 진한 주황. 이 글씨 색깔. 근데 보색이면 보통 잘 보이지 않나?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내 빔 너무 오래 써가지고 너무 옛날 거야. 요즘은 되게 쨍하고 밝은 거 많이 나오는데 난 저거 산 지가 벌써 한 7년쯤 됐나? 6년 됐나? 너무 옛날 거라 이제 너무 어두워. 램프 바꿨는데도 열을 제대로 배출을 못 해가지고 한 4시간 켜놓으면은 윙 하면서 엄청 시끄러워. 응? 요즘은 이 정도의 스펙이면은 한 50만 원이면 살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거 사느라 한 80만 원 썼었고 70인가? 요즘은 어쨌든 저 정도 스펙이면 한 40 정도면 살 겁니다 아마. 요즘에 80만 원짜리는 훨씬 좋아졌죠. 바꿀까? 이 램프 수명이 닿을 때쯤 바꿀게. 한 3년 남았거든? 2년? 2년쯤 되겠다. 자, 가자. 489번입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얘들아 요렇게 나와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두근의 B가 3대 2다. 어떻게 하면 돼, 지혜야? 지혜를 발휘해봐. 아, 진짜 아저씨가 됐다. 자, 두근의 B가 3대 2예요. 그럼 어떻게 풀면 돼요? 그렇지. 두근을 3알파, 2알파로 잡으면 됩니다. 근데 절대값의 B가 3대 2면 어떻게 하면 돼, 서준아? 나 누구랑 얘기하니? 서준아, 너요.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두근의 절대값의 B가 3대 1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둘 다 양수면 3알파, 2알파. 둘 다 음수여도 3알파, 2알파. 즉, 두근의 부호가 같다면 3알파, 2알파. 만약에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3알파, 마이너스 2알파. 맞아요. 두 가지로 푸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두근의 3알파, 2알파 잡고 나면 그 다음에 뭔데? 합과 곱 가는 거잖아. 합해보자. 두근의 합 얼마? 5알파.
근데 그게 뭐야? 아이씨, 왜 저렇게 나왔냐? n분의 부호 반대 조심. 마이너스 3m 플러스 5. 누구네 곱가보자. 아우, 값 지저분해라. 곱해봐. 6알파 제곱 는 n분의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m이 4. 자, 다음. 두 번째. m이 4 했는데 모르네. 애들, 너희 배그 안 하니? 아, 지혜야. 너 요즘 왜 그래, 나한테? 자, 두근의 합 갈게요. 뭐예요? 알파. 두근의 곱 갈게요. 뭐예요? 마이너스 6알파 제곱. 갑니다. 두근의 합 뭐예요? 그래서 근각계수 관계 슝슝. 두근의 곱 갈게요. 뭐예요? 아, 곱 갈게요. 뭐예요? 마이너스 n분의 24. 됐죠? 그럼 이제 위에 것 따로 밑에 것 따로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하시면 됩니다. 왜요? 미수 알파는 식 두 개. 됐죠? 연립하면 됩니다. 밑에 것도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립을 어떻게 할래? 그게 질문이겠지. 맞죠? 뭐 요놈의 식 때문에 m을 알파로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 하자? 알파를 바꿀 수 있는 식으로 바꿔버리자. 그래서 알파 대신에 요 녀석을 대입해 주세요. 얘는요. 그냥 가면 되겠네. 알파 대신에 얘를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여기서 한번 풀고 여기서 한번 푸시면 됩니다. 됐죠? 질문 하윤이었니? 됐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어? 그 다음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 과정. 얼른 마무리 지어봐.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위에 거 따로 밑에 거 따로 갈게요. 자, 갑니다. 위에 거 먼저 갈게요. 알파 대신에 얘를 집어넣었어요. 좌변 뭐 나와요? 6 곱하기 25의 m제곱 분의. 분자 뭐예요? 제곱할게요, 바로. 9m제곱 마이너스 30m에 플러스 25. 보면 뭐예요? 마이너스 m분의 24요. m 약분하면 되겠죠? 쓱, 쓱. 4 약분하면 더 좋겠죠? 갑니다. 그럼 좌변 뭐 나와요? 9m제곱에 마이너스 30m에 플러스 25. 양변은 몇 배? 25배 했어요. m도 마찬가지. 25m배 했어요. 그럼 보면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100m. 넘어올게요. 플러스 70m. 대연이. 는영. 인수면 대형한데요. 아우, 다리 아파. 대한데요. 3m 플러스 5의 제곱식. 아니네. 미안해. 뭐 나오냐? 인수면 되나? 아, 일단 아닌데. 근이 뭐 나와? 아,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자, 판별식 가보자. 자, 뭐야? 35의 제곱에 마이너스 9 곱하기 25. 딱 봐도 작지. 아니, 크지, 0보다. 실근이겠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m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9분의 70 나올 겁니다. 맞나요?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가자. 집어넣었다. 마이너스 6배. 분모. m제곱분의 분자. 9m제곱에 마이너스 30m 플러스 25. 는 우변. 마이너스 m분의 24. 그럼 이번에도 뭐 하죠? m 약분. 마이너스 마이너스 약분. 4, 뭐래? 6, 24 약분. 갑니다. 좌변 뭐 나와요? 9m제곱. 자, 이번엔 한 마디 갈게요. 양변에 m배 했어요. 4m. 넘어가서 뭐 나왔어? 마이너스 34m. 플러스 25. 는요. 여기서도 실근 나와요? 허근 나와요? 이건 좀 계산해볼까? 4분의 d. 뭐 나와요? 17의 제곱에 마이너스 9 곱하기 25. 이게 양수인지 무슨지 확인해봐. 아마 양수 맞을 겁니다. 실근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실수 m의 합은 뭐 나와요? 플러스 9분의 34. 둘이 더해주세요. 마이너스 9분의 36. 답은 마이너스 4. 대현이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89번. 89번 방금 한 거구나. 그래서 어쨌든 절대값의 b다. 그러면 뭐 하자? 양수, 양수 또는 음수, 음수. 그냥 부호가 같을 때 다를 때로 나눠서 줍시다. 알았죠? 야, 방금 문제 방금 지우고 방금 까먹었어. 94번 맞니? 어. 자, 93번과 4번 설명합니다. 요거 하고 잠깐 쉴게요. 자, 93번 일단 별표 자주 나옵니다. 요거 맞게 푼 사람 손 들어봐봐. 맞춘 사람. 안 시킬 때 손 들어봐봐. 안 시킬 테니까 질문 안 할 테니까 손 들어봐봐. 맞춘 사람. 93번. 없어? 자, 요 문제 잘 기억하세요. 이 문제 빨리 푸는 객관식용 풀이가 있고요. 서술형용 정확한 풀이가 있습니다. 알았죠? 빨리 푸는 객관식용 풀이부터 알려줄게요. 근데 나오기는 지금처럼 서술형으로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용 빠른 풀이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자, 문제의 유형처럼 설명해놓고 마지막에 풀이를 따로 써줄게. 뭐가 등장을 하냐면 문제에서 x제곱 블라블라라고 하면서 2차 방정식 나와요. 능력. 알았죠? 알았죠? 요 놈에 대해서 뭘 가집니다? 허근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문제에서는 뭐 나옵니다? x 3승은 뭐 나온대요? 실수가 된대요. 요걸 만족하는 유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뭐다? x 3승 마이너스 p 3승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놔. 또는 마이너스도 포함, 플러스도 포함. 이거밖에 없어요. 능력.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시는데요? 이 녀석이 만약에 플러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마이너스라고 가정을 한다면 둘 중 하나가 나올 거예요. 둘 중 뭔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항상 1창의 개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된다라는 사실만 이용을 해버리면 끝나. 1창 플러스 p라고 하더라도 제곱하면 p제곱이잖아. 1창 개수 마이너스 p라고 하더라도 제곱하면 p제곱이잖아.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는 지금부터 쓸게요.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방금 위에 걸 기억을 해뒀다가 1창의 개수 제곱을 해버리면 상수항이 나온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좌변을 넘어가주면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은 0이거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p들의 곱을 구하세요는 답은 마이너스 3이에요. 하고 끝나면 돼. 풀이 딱 두 줄에 끝납니다. 알았죠? 오케이? 왜냐에 대한 거는 지금 서술형용 풀이를 설명하다 보면 저게 맞춰질 거예요. 근데 저거는 왜라기보다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갔는데 그 x를 가지고 3승을 해서 실수가 나온 거는 딱 3승, 3승 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3승, 3승 능력. 알았죠?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자. 자, 서술형용 한번 해볼게요. 자, 서술형용 풀이는 어떻게 가냐면 바로 시작해도 돼? 이건 바로 풀이 시작이야. 해도 돼? 자, 허근이 등장, 근이 등장했어요. 뭐예요, 지혜야? 근이 등장하면 뭐예요? 그렇지. 대입. 허근이든 실근이든 근이 등장하면 뭐예요? 대입합니다. 대입할게요.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P알파 플러스 P 플러스 3. 여기서 뭐 하냐면 알파 제곱만 남겨 나머지 이항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내가 결국 P의 3승이 실수다 를 이용하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해요? P가 아니구나. 알파. 참고로 여기서의 P와 여기서의 P는 다르다. 알았지? 이거는 개념 설명용 P야. 어쨌든 양변에 뭐 합니다? 알파를 곱합니다. 그래서 뭐 나와요? 알파 3승. 되었니? 그럼 여기는 뭐예요? P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3 알파벳. 그러고 나서 뭐 해주냐면 알파 제곱 대신에 얘를 또 대입을 해줍니다. 알았나요? 그러면 보면 뭐 나와요? 요놈의 P배 P제곱의 알파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이건 이제 남은 거 쓰는 거야. P알파 마이너스 3알파 되었니? 근데 이게 뭐다? 실수거든. 자,
이 녀석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알파가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쪼개보세요. 알파가 있는 놈은 앞에 뭐 붙어요? P제곱에 마이너스 P에 마이너스 3 나오죠. 그 다음에 P가 없는 놈은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게 뭐가 나온다고? 필수가, 다른 색으로 가자. 이게 필수가 나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허수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죠. 얘의 허수 부분을 몽땅 0으로 가져야 돼. 그렇다고 얘의 허수 부분이 0이다 라고 하면은 처음에 허근 알파가 말이 안 되니까 얘의 허수 부분 앞에 곱해진 게 뭐야? 그게 얘지 뭐. 얘가 0이면 되는 거고 그게 쟤랑 같은 풀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은 어쨌든 등각의 주관계 살려서 상수항 마이너스 3 하면 끝납니다. 됐나요? 어때요? 쉽지는 않죠? 요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서술형 풀이, 객관식형 풀이 둘 다 좀 써놓고 객관식형 풀이가 훨씬 많이 나와.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오거든.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익혀뒀으면 좋겠습니다. 다 되면 94번 하러 갈게요. 정리하세요. 얘는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책의 풀이는 좀 요상하게 풉니다. 나 9를 우변으로 넘겨서 전개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해설지 풀이 본 사람들은 그렇게 풀고 있었을 거야. 그러지 마. 물론 그게 맞을 때도 있어. 저게 9가 아니라 다른 수라면. 근데 지금은 하필이면 군대? 그지? 군대? 군대? 잘 가, 서준아. 자, 어쨌든 군대? 굳이 왜 그렇게 해? 저 9가 뭐로 보여? 3의 제곱으로 보이면 좌변이 뭐로 보여요? 제곱 빼기 제곱이 보이나요? 합차 써버리면 더 쉽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내가 알기로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합차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게요. 원래는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전개한 다음에 우변을 다시 인수분해를 합니다. 왜? 좌변이 제곱이 꼴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출발을 할 건데 나는 일단은 합차 사용할게요. 그래서 좌변 뭐 나와요? fx 플러스 1의 플러스 3과 f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3으로 가져도 됩니다. 알았죠? 결국 좌변도 인수분해 꼴, 우변도 인수분해 꼴. 넘겨서 가지면 좌변이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 우변도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넘기는 이유는 하나겠지. 둘 중에 뭐가 뭐지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어차피 제곱 속에 있는 걸 거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좀 굳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우변 인수분해 해보자. 이미 돼 있는데요가 아니라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니까 우변을 2차식 더하기 2차식 꼴로 가보고 싶어. 근데 x제곱 플러스 5 인수분해 가능 불가능? 그럼 더 이상 건들면 안 돼. 그럼 앞에 있는 두 개를 곱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는 x제곱에 마이너스 1이고요. 하나는 x제곱에 플러스 5예요. 여러분 보자. 얘들아. 결국 둘이 곱해서 둘이 됐는데 저 두 녀석 무슨 차이야? 요거 둘 무슨 차이야? 그냥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상수항이 얼마만큼 차이 나겠어? 6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겠지. 그럼 여기서도 6만큼 차이 나는 놈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플러스 3인 놈이 커, 마이너스 3인 놈이 커. 그러면 플러스 3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요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거 하나 있다. 자, 뭐냐면 조심해야 되는 거. 아쉬운 게 아니라 가에서 fx가 음수야. fx의 함수는 항상 음수를 가져야 돼. 최고차에서 양수면 돼야 안 돼. 그래서 얘는 조심해야 될 거 뭐? 둘 다 최고차의 수를 마이너스를 만들 수 있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숨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변을 뭐로 바라봐 주세요? 이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바꾼 다음에 큰 놈을 따라가야 돼서 사실은 앞에 겁니다. 알았죠? 얘가 얘인 거야. 이해되었니? 이해되었니? 그래서 fx 플러스 1은 뭐예요? 우변 넘어가서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입니다. 끝났죠? 이제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나머지 정리해서 배웠던 것. 뭔데? f에 2 플러스 a를 넣어주면 나머지 마이너스 6 나옵니다. 자, 함수값으로서 마이너스 6이 된 걸 찾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6이 되도록 해보자. x는 뭐뭐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x는 뭐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2면 되겠다. 그치? 그럼 x가 플러스 마이너스이면 또 조심할 거 f 속에 10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뭐면 돼? 3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x가 2면 3일 거고 x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1이겠지. 누가 f 속에 들어가는 녀석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3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라고 해야 돼. 그래서 a는 1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답은 마이너스 3이에요. 됐나요? 좀 조심할 게 한두 가지 있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알았니? 알았니? 끝. 숙제 풀이.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됐죠? 자, 잠깐 쉬었다가 오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쪽 내용 시작할게요. 자, 볼게요. 오늘 하는 거 마지막. 자, 뭐 합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할 겁니다. 요 중에서 한 절반 정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잘 기억해보세요. 쌤 마라탕 사주세요. 누구예요? 어? 좋아요는 또 뭐야? 여기 마라탕 어디가 맛있어? 여기 2층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는 애들이 좀 맵다던데. 너가 그랬나? 너가 그랬던 것 같은데. 원래 순한 맛인가 기본 맛을 먹는데 여기는 순한 맛을 먹어도 맵다. 약간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래. 마라탕 좋지. 오늘 밤에 마라탕이나 먹을까? 사주는 게 아니라 나 혼자요. 자, 가자. 이번 단어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거기 다 떨어졌어? 줄게. 와, 벌써 다 써가. 이거 뭐 얼마나 쓰는 거야? 너네 연습장을 쓰는 거야? 자, 어쨌든 그런데 이건가? 아, 이거구나. 자, 그런데 원래는 이 단어를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는데, 네. 그거보다 좀 더 다양한 단원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쳐 줄게요. 아니, 그걸 하라는 거는 아닌데. 그만해. 그만해. 저기. 두 사람. 자, 세 사람. 자. 그런데 나는 이제 수학 상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친다? 앞으로 뒤에. 앞으로 뒤에 하니까 이상하네. 앞으로 저 뒤에 다른 과목들, 수원, 수투 같은 것들을 또는 미적분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서도 수학 상 내용이 계속 섞여 나올 거니까 그때 기억을 하라는 의미로 다음 단원, 아니 다음 과목, 그 다음 과목에서 쓰이도록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원래 이 녀석, 이 단원의 이름은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다. 앞으로 나오는 이차함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모든 함수들은 다 이 녀석의 관계를 따라가요. 알았죠? 그래서 첫 번째, 함수에 대한 내용에서 어디로 넘어가기 위해서, 방정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되냐?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뭘 구하라고 할 때? 교점을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 너희들은 당연히 뭐 하러 갑니다? 두 함수를 연립을 합니다. 그래서 두 식을 뭐 해도 좋고 빼도 좋고 fx-gx 는요. 또는 우변끼리 같으니까 yy 같으니까 우변끼리 같겠지. 같다라고 해서 fx는 gx 어떻게 가시든 좋아요. 어쨌든 만들고 나니까 어때? y가 이제 사라졌네. x 하나만 남았고 한쪽으로 넘겨버리면 는영꼴 뭐야? 방정식꼴이 만들어진다. 그치? 그래서 이제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가고 계세요. 그래서 뭐다? 함수에 대해서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면 되고요. 거꾸로 방정식에 대한 얘기에서도 그 방정식은 이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해서 만들어 둔 식이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너희들이 방정식 함수를 왔다 갔다 해야 돼. 함수에서 방정식 가는 건 잘해. 근데 방정식에서 함수로도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죠. 어쨌든 계속 마무리 지어보자. 그래서 방정식이 나오면 뭐 찾니? 항상 실근에 대한 질문을 찾습니다. 맞죠? 실근이란 건 정확하게 뭐예요? x값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내가 교점을 구하고 싶어서 연립을 해놨는데 x만 나온다? 바로 교점이 뭐가 등장했다? x좌표가 등장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당신들은 앞으로 함수에서 만들어지는 교점의 x좌표라는 명칭은
방정식에서는 실근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 그 둘은 같은 의미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이번 단원에서는 하필이면 2차 함수였고 하필이면 gx가 뭐 x축이라든가 직선이었다. 약간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신이 지금 아니야? 쓰고 있는 거지? 그래. 자, 어쨌든 그래서 뭐다? 하필이면 방정식을 만들고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는 경우? 2차가 만들어진다면 여기는 함수가 뭐에 대한 내용이었든지 간에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도구들은 딱 4가지가 있었죠. 만약에 무엇을 물어보게 된다면 근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다면 우리 뭐 사용했었을 거야? 근의 공식을 사용하거나 인수분해를 사용해 왔을 겁니다. 근에 대해서 개수를 물어본다면 혹은 실근 허근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다면 판별식을 써 왔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어보는 게 예를 들어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오늘도 나왔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던가 왜 이렇게 좁아? 어쨌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라던가 요딴 걸 물어보고 있으면 뭐 하게 된다? 너희들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 왔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 혈렉은 내용도 하나 이건 보라색으로 쓰자 그냥 혈렉은 내용도 하나가 더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교점 X좌표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한다면 연립해서 얻은 방정식의 실근에 대해서 이 4가지 도구 중 하나를 사용하세요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뭐 해두자? 미리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얘네들로 가자라는 거를 그 순서를 미리 해두자, 만들어 두자, 다이렉트로 공식화해 두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교점의 좌표를 직접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연립해서 얻은 방정식의 근을 쓰시면 됩니다. 맞죠? 두 번째, 만약에 교점에 대해서 뭘 물어본다면 개수를 물어본다면 역시 연립해서 얻은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를 물어본다면 요건 좀 이따가 할게요. 마지막 네 번째 혈락으로 연결되는 거는 없지는 않아. 교점을 AB라고 할 때 A의 X좌표는 알파,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자. 그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이런 거 물어보면 당연히 이거겠죠. 맞죠? 그런 너무 쉬운 것들은 어때요? 요걸로 패스할 거고 그거 패스하고 어려운 거 하나 설명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교점의 X좌표 중 한 녀석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일 때 라고 하면은 그 혈렉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지. 그 개수가 유리수인지 아닌지 판단만 해주면 돼. 그게 달아서 얘는 더 이상 응용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놓을게요. 문제가 출제 안 되는 게 아니라. 알았죠? 끝이에요. 이번 단어 설명. 그럼 이제 유형별로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끝납니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등장하는 문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자. 두 함수 fx, gx 중에 fx가 뭘 거다? 2차가 될 거야.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gx는 2차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일단 뭐뭐 나오겠지? x축이라던가 직선이라던가 그런 녀석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거 풀고 그 다음에는 뭐 직선 얘기 나와도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순서는 처음에는 x축으로 시작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도 주고 판별식을 쓰는 문제도 주고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도 주고 나서 끝났어요. 다음 뭐 나오겠어? 직선에 대하여 교점의 좌표를 물어보기도 하고 근의 공식을 쓰는 문제 판별식을 쓰는 문제 교점의 개수 다른 말로 위치관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도 물어볼 수 있지만 거의 뭐 나와봐야 나는 일단 무시할 거고 알았죠? 그 순서로 유형 한 1번부터 한 7번, 8번까지 쭉 갈 겁니다. 알았어요? 또는 더 갈 수도 있고. 자, 문제 한번 확인해보자. 처음에 뭐야? 유형 1번. 이 참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관계. X축이네요. 맞죠? 위치관계. 다른 말로 유진아? 위치관계는 다른 말로 뭐다? 왜? 아유 쏟아버리지. 자, 위치관계는 다른 말로 뭐다? 교점의 개수입니다. 미안해. 교점의 개수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은 두 실근을 갖는다, 뭐 중을 가진다, 기타 등등등등 하고 있는데 뒤에는 문제를 보면 결국
만나지 않는다,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또 뭐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계속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뭐로 풀어주면 돼?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푸세요라는 문제를 너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 2번으로 가보자. 여기도 뭐야? X축에 접할 때 접한다. 일단 판별식은 0이다 쓰면 되겠죠. 넌 표정이 왜 그래? 어? 아, 미지근해졌다고 해야지. 그 식었다고 하니? 알았어, 미안해. 그 다음에 503번도 뭐야? 또 접할 때 이것도 뭐야? 두 점에서만 계속 판별식 쓰는 문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여기서 마플 시너지를 푸는 너희들 하나만 알아두세요. 자, 이번 단원에서 뭐가 유독 좀 많이 나올 거냐면 저기 뒤에 나오는 단원의 얘기들이 등장할 겁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가 등장하냐면 부등식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좀 등장해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나오는 문제도 등장해요. 부등식에서는 뭐가 등장하냐면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등장할 거야. 그 내용 내가 이제 설명 안 할 거는 아닌데 지금 당장은 나랑 아직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방학 때 배웠던 걸 좀 기억하셔야 된다.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두 번째, 부정방정식. 세 번째, 공통근 또는 정수근 같은 것들이 좀 등장할 거예요.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가 단원 순서 따라 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마플 교과서를 공부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교재라서 좀 뒤에 내용이 좀 섞여 나오긴 합니다. 그거는 참고하고 들으세요. 알았죠? 너희들 숙제할 때도 마찬가지. 알았죠? 이 문제 풀어보세요. 504번. 뭐래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그리고 m의 값에 관계없이 자, 둘 중에 빨간 걸 먼저 봐야 돼? 노란 걸 먼저 봐야 돼? 서준아? 빨간 게 먼저예요? 노란 게 먼저예요? 서준아? 노란 거 먼저 봐야 됩니다. 왜요? 빨간색은 항상 자,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는 항상 뭘 보라 그랬어? 그 뒤에 문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뒤에 있는 놈을 수식하는 거라서 뒤에 있는 녀석을 먼저 식으로 써와야 됩니다. 알았죠? 그럼 식으로 썼을 때 우리가 보통 풀었던 건 어떤 문제야? 504번이 아니라 요거죠, 요거. K의 값에 관계없이를 보고 뒤에 보니까 접한다? 아, 연립해서 판별식을 만들어. 맞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함수의 그래프가 함수와 만나는 점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왔잖아. 이 녀석을 먼저 바라봐줘야지. 맞지요? 그래서 뭐예요? 둘이 연립을 합시다. 연립을 하는 과정은 뭐 굳이 안 써도 되겠죠. X축은 당연히 Y는 0이라서 연립을 해주게 되면 는0을 붙여주면 됩니다. 는0. 그러고 나서 이걸 뭐 해줘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세요라는 식을 먼저 사용을 해주세요. 뭐 나와요? 4분의 D가 나오고요. 전개할게요. M제곱에 플러스 2M에 글씨 왜 이래? 플러스 1에 아, 팔 아파. 마이너스 AM에 플러스 A 나온다. 그치? 자,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0보다 뭐 해야 돼요? 커요. 근데 이게 뭐야? M의 값에 관계없이 다른 말로 모든 실수 M. 그럼 무슨 문제가 나왔어 얘들아? M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항상 성립한 2차 부등식 나오잖아. 이게 이제 내가 말한 지금 단원에 맞지 않은 내용이 하나 나왔죠. 근데 이제 방학 때 했었으니까 그 내용 살려보자. 자, 그래서 이 이후 과정은 혹시 모른다면은 뭐 몰라도 됩니다까지는 아닌데 그냥 참고 정도는 합시다. 우리 방학 때 했었으니까 기억을 떠올려봐. 그래서 어쨌든 m제곱에 플러스 2-a에 m에 플러스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풀었어? 뭐로 풀었어? 판별식으로 갔었어요. 기억나요? 물론 나는 방학 때는 판별식을 쓰지 말자고 했었지만 원래는 판별식 쓰는 게 맞죠? 그래서 뭐야?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방학 때는 얘기했었어요. 어쨌든 그랬다 치고 가주면 이게 나오고 0보다 뭐 해야 돼? 소준아? 0보다 크다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뭐 해야 돼? 작다가 나와야 되죠. 맞죠? 기억나요? 제똑 겨우등. 너도 크다고 생각했니? 자, 어쨌든 그래서 뭐야? a제곱에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은 거라서 답은 0부터 8 사이에요. 답은 4번이 아니라 3번이거든요. 자, 그럼 하나 질문. 질문이 아니라 설명. 뭐? 왜 0보다 작니? 이거 할 때 내가 제발 부탁이니까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문제 뭐 하라 그랬어? 내가 함수 좀 그리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 그래프를 그려서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세요의 부등식이니까 만나지 마세요가 맞거든.
이걸 왜 자꾸 너희들이 판별식 0보다 크다고 가는 줄 알아? 너희들이 내가 이걸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걸 무시해서 그래. 내가 분명히 함수와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 아직 설명 안 했지만 그때 이거 2차 부등식 할 때 할 얘기예요.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를 계속 기억을 하라고. 판별식이라는 것 자체가 부등식의 풀이 도구가 아니잖아. 판별식은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건데 부등식에서 빌려오는 거니까 부등식에서 함수로 함수에서 방정식으로 왔다 갔다를 해야지 왜 자꾸 부등식 문제를 방정식으로 다이렉트로 가려고 하니?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애들은 자꾸 판별식을 쓰려고만 해. 부등식 얘기 중에 항상 성립하는 거는 반드시 함수로 만들어 가서 거기에서 두 함수의 위치관계, 오늘 설명한 거 위치관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보면서 판별식을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외우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를 방학 때 지금처럼 승지를 내가면서 설명했어. 어준아 그치? 기억나? 12월 달에도 설명을 했어. 그때 열심히 틀려오던 애가 하나 있었지. 최성범이라고. 이 자식 잘 사나 모르겠다. 전원쌤반인데. 전원쌤반이라서 전원쌤이랑 자주 얘기를 해. 전원쌤 내 친구잖아. 성범이 요새 영 상태가 메롱이라던데. 아이 새끼. 어쨌든 알았죠? 함수형보다 작은 이유. 왜?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보다 항상 떠있는 2차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안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형보다 작은 거고요. 알았죠? 다음. 만나지 않는다? 허근이다? 생략. 알았죠? 방금 한 거랑 똑같죠? 왜 이렇게 자꾸 부시냐? 알았죠? 만나지 않는 거는 판별식형보다 작다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내용이 사실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그래요. 갑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몇 번을 풀어보려고 하냐면 자, 509번을 풀어보세요. 푼 사람들은 하나 더 푸세요. 갑니다. 뭐 대충 잡자. 우와. 가. 빰빰빰빠밤. 자, 이게 문제인데 내가 지금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춰서 그냥 막 만든 문제라서 값은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K까지 구하려고 하지 말고 K를 구하기 위한 재료들 또는 식까지만 써놓고 그냥 냅둬 놓으세요. 알았죠? 풀어보세요. 여러분, 전해석 먼저 풀이할게요. 일단 뭐부터 보여? 함수와 함수가 만나는 점에 대한 내용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연립을 해야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연립을 할게요. 는영 붙이면 끝나죠. 얘네는 막 이거 y 는영 해서 같다 뭐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방학 때는 그지? 어쨌든 는영 붙일게요. 그래서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그림을 살짝 빌려오자면 요 얘기죠. 그래서 만나는 점을 만약에 내가 알파 베타라고 잡는다 치면 거리는 이거다. 맞지? 지금 뭐다? 알파 플러스 베타 뭐예요? 마이너스 A점. 알파 곱하기 베타 뭐예요? A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뭐예요? 5회요. 그래서 근각계수 관계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지? 그 과정은 생략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얘는 똑같아요. 결국 이제 앞으로 나오는 직선 얘기 다 이거지. 함수와 함수의 만나는 점에 대한 내용 나왔으니까 일단 연립하는 거 맞아.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해둔 다음에 이 양을 바로 시켜도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이 나옵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필요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 필요한 거 알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 뭐예요? 자,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뭐예요? 거기서 2루트 5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옵니다. 자, 저 문제 때문에 얘가 오히려 더 함정이 될 수 있어. 조심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저기서 뭘 그려놨어?
저 짧은 소리가 나네. 뭐 하다 말았지? 그래프를 그려놨어. 여기서도 그래프를 좀만 그려봐. 자, 최고층에서 양수인 함수와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 만났고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A라고 했는데 그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라는 거는 이 비스듬한 길이가 2루트 5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잡은 X좌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지. 맞죠? 그럼 얘가 왜 2루트야? 거기서 많이들 틀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얘를 찾아갈 때 학교 쌤들이 요상하게 풀어줘요. 어떻게 풀어주거든? 얘가 알파다, 그치? 그럼 뭐야? 이 알파 플러스 K가 되겠네. 두 번째, 여기는 베타다, 그치? 그럼 여기는 이 베타 플러스 K가 되겠네.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는 2루트 5다라고 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찾을 수 있어. 요딴 식으로 풀고 있어요. 고프를 다 갖다 버리세요. 그거 하지 마.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풀 건데요, 얘들아? 부탁이니까 이 직선. 뭐를 바라봐? 기울기를 바라봐 주세요. 이 기울기가 일하는 거는 직선의 기울기가 일하는 거는 얘의 길이 b와 얘의 길이 b가 1대1라는 얘기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가 루트 5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 길이가 2루트 5라면 실제 길이가 2루트 5라면 얘의 길이는 뭐겠어? 그렇지. 알았죠? 기울기를 살려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찾아주세요. 두 가지 내용 설명하고 싶었어요. 알았죠? 근데 참고로 요즘 문제집들이 사실 이 문제 있잖아. 지금 내가 만들어준 이 문제. 이차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교점 사이의 거리. 이 문제가 옛날에 유형에 항상 있었는데 요즘은 좀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 학교에서는 여전히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근데 좀 책들이래. 문제집들이 보통 좀 생략을 해놔가지고 너희들이 좀 따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써줬으니까 요거 잘 정리 좀 해두세요. 알았죠? 알았죠? 방학 때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안 했던 반도 있을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모든 반들 다 설명하는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그거 하고 나면은 딱히 설명할 만한 거는 딱히 없어요. 그 다음에 유형 5번, 6번은 사실 방정식에서 나오던 좀 응용 문제들을 함수에 대한 얘기로 명칭만 바꿔둔 거라서 유형 5번, 6번은 딱히 할 거 없고죠. 유형 5번, 6번은 딱히 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유형 7번으로 가보면 뭐가 등장하니? 이차함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이제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등장하는 거라서 이차함수와 직선을 연립해서 판별식 쓰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나왔죠? 소중 얼른 정리. 그래서 어쨌든 유형 7번부터는 뭐예요? 이차함수와 직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형 직선은 뭐야? 유형 7번 이름이 뭐라고요?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또는 뭐 두 점에서 만난다. 결국 유형 1번이 이차함수와 x축의 위치관계였다면 유형 7번은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똑같습니다. gx만 바뀐 것뿐이야. 알았죠? 그럼 유형 8번도 뭐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 또 위치관계. 유형 1번과 똑같은 거고요. 유형 9번은요. 만나지 않는다. 또 위치관계. 유형 1번과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 10번은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인 활용. 이거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것들 얘기할 거야. 또는 미수의 위치 살짝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결국 유형 1, 2번과 같은 겁니다. 알았죠? 유형 11번도 마찬가지. 미지수겠죠? 이건 그냥 미지수가 함수 쪽에 붙일 거야 라는 얘기라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패스할게요. 그리고 유형 12번도 접한다. 유형 13번도 접한다. 전부 다 이차함수와 직선을 연립해서 판별식은 0으로 풀어주세요인데 미지수가 붙어있는 위치, 물어보는 질문, 명칭 이런 것들이 살짝 바뀌는 건 진짜 할 게 없어요. 날로 먹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알았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음. 그러면 이 상태로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유형 15번과 16번까지 가는데 자 여기 지금 다른 반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너네 반들도 마찬가지야. 자 15번, 16번 별 붙여놓으세요. 오늘 숙제는 유형 16번까지인데 15번과 16번은 지금 다른 반도 그렇고 우리 반도 그렇고 모든 반들이 시간이 살짝 촉박해서 15번, 16번을 설명 안 했어요. 설명 안 한 채로 숙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오늘 내가 수업 올리는 영상 있지? 여기에 내가 뒤에다가 붙여놓을 거야.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될 거야. 오늘이든 내일이든 영상으로 보세요. 알았죠? 보는 방법 모르는 사람? 유튜브에 내 이름 모르는 사람? 강남 한국학원 학원 이름만 쳐도 나와. 내 거 제일 먼저 뜰 거야 아마. 어쨌든
내 이름으로 유튜브 검색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목일반입니다. 고1 S 목일반 수업. 뭐 다른 반들 거 봐도 되는데 SS반 거는 보면 안 된다. 거기는 설명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목일반이든 뭐든 뭐 목일반 거 들어와. 목일반 거로 들어가서 한번 들어는 가봐야지. 그리고 들어가서 오늘 영상, 오늘 며칠이냐? 3월 26일? 3월 26일 영상 뭐 1시간쯤 뒤에 올라갈 겁니다. 그 이후에 3월 26일 영상 들어가서 지금 막 이거 설명하고 나서 요 말고 요거 치우관과 요거 옆에다가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실근의 부호 그리고 근의 분리라고 해서. 알았죠? 그럼 내가 몇 분 몇 초부터 보면 돼 라고 내가 영상에 카톡에 써줄 거니까 그거 들어가서 봐주세요. 알았죠? 그거 보고 유형 15번 16번 푸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잘 가요. 하자. 그럼 남은 시간. 자, 가자. 오늘 숙제는 5까지만 갈게요. 많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5까지 갈게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보냐면 유형 15, 16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할게요. 자, 근데 이 유형 15, 16번은 이번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집들마다 어디다가 구성하는지가 사실은 좀 달라. 알았죠?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좀 설명하는 마플 같은 유형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문제집들 같은 경우에는 유형 15번과 유형 16번이 지금도 나오고 부등식에서 또 나와요. 원래는 그게 맞아요. 지금도 설명할 수 있고 부등식에서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근데 학교 시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문제, 두 문제 내는 게 좀 문제 개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아깝거든. 그래서 물론 이 녀석을 어려워하니까 내고 싶겠지만 학교생들은 내고 싶겠지만 기왕 낼 거면 어렵게 내고 싶어서 보통 기말 때 많이 냅니다. 중간고사 때보다.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지금 당장 시험용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은 하고 계세요. 근데 나는 지금 설명할 거야. 왜냐면은 흐름상으로는 지금 딱 설명한 게 맞으며 두 번째 어차피 너희들이 부등식도 배웠기 때문에 할 줄은 아는 상태거든. 알았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거기 들어봐. 일단 첫 번째 유형 15번으로 갑니다. 유형 15번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 2차 방정식에 실근의 부호라고 돼 있죠. 요 녀석은요, 뭐랑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랑 관련된 거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아니야, 이건 지우자. 알았죠? 그런데 풀이 도구가 딱 세 글자로 설명합니다. 뭐뭐뭐요?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합곱도 있지만 뭐도 있다? 판별식도 있다. 기억나나? 성훈아? 합곱판으로 푸는 거 얘기했었지. 자, 갑니다. 2차 방정식 갈게요. ax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는 0이 있어. 그때 너희들한테 말 그대로 실근의 부호들을 알려줍니다. 문제가. 그래서 문제에 나오는 용어가 뭐가 나오냐면 두 근에 대해서 부호를 알려주니까 모두 다 양수예요부터 출발하는 거지. 두 근이 모두 양수. 또 두 근이 모두 음수. 또 두 근이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라고 등장합니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할까?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해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너네가 외워두셔야 돼요. 너희들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 합곱판을 확인한다. 그래서 합을 보자. 합, 그 다음에 곱, 그 다음에 판.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자, 근데 여기서 합곱판을 본다라는 사실까지만 기억하지 그게 뭔지는 외우지 마세요. 이건 외우고 있으면 바보지 뭐. 자, 봐. 양수인 두 근이 있어. 양수 두 개 합하면 뭐 나와? 양수. 외울래? 안 외울래? 외우지 마세요. 양수 두 개 곱하면요. 양수. 그 다음에 음수 두 개 더하면요. 음수. 음수 두 개 곱하면요. 양수. 부호가 반대인 놈을 더하면요. 몰라요. 맞죠? 3과 마이너스의 합은 1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3과 2의 합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물론 0일 수도 있고. 근데 곱은요. 무조건 음수.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합과 곱에다가 판별식을 보는 이유. 왜?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기만 하면 그 근은 무조건 양근이니?
나뉠 수 있지. 어떤 예시가 있을 수도 있어. 1 플러스 i라는 근과 1 마이너스 i라는 근. 더해도 2 양수, 곱해도 2 양수. 우리는 양수인 근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합과 곱으로 판단을 하면은 그 중에서 허근들도 등장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양근이라는 말 자체가 부호가 있다라는 얘기고 부호가 있다라는 얘기 자체가 실근이라는 말이라서 판별식을 0보다 뭐 해줘요? 크거나 같다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크거나 같다입니다. 왜요? 두 근이라고 했지만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 그럼 문제에 따라서 서로 다른이라고 해준다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다로 가야 되겠지. 맞지요? 네, 두 번째. 이거 좀만 지울게. 두 번째, 곱이래. 두 근이 모두 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역시 왜? 실근이라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면 주나 부호가 다르다? 그럼 판별식은 0보다 뭐 하겠어? 크죠? 부호가 반대라고 해도 실근입니다. 실근이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왜 등호가 빠졌어? 부호가 다른데 같은 근일 리가 없지. 맞죠? 그래서 0보다 크다가 됐는데 여기서 얘를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그게 중요해요. 합은 몰라서 안 봤다면 판별식은 안 봐요. 왜 안 봐도 되냐면 이것도 잘 기억해놔. 곱이 음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 지금 합곱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야? 근과 계세 관계를 쓰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의 풀이는 곱이기 때문에 A분의 C가 음수라고 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A분의 C가 음수라는 말은 AC가 음수라는 말이랑 똑같거든. 그럼 AC가 음수라는 얘기는 판별식으로 넘어가 보면 B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되는데 B제곱은 양수잖아. 0도 있지만 AC는 이미 양수잖아. 음수잖아. 근데 음수를 뺐다? 이미 양수가 나오고 있어. 굳이 내가 판별식이 양수입니다 라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안 보는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안 본다면 얘는 안 보는 이유가 중복되기 때문에 안 봐요. 얘랑 같은 말 하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더 넓은 범위라서 겹치는 범위 찾아주면 얘로 결정돼요. 알았나요? 그래서 안 봐도 되니까 안 봅니다. 다시 한번 두 근이 모두 양수면은 합곱판을 보세요.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나와도 합곱판을 보세요. 세 번째 부호가 반대일 때는 합은 왜 안 본다? 모르기 때문에 안 보고 곱은 뭐다? 음수가 되고 판별식은 왜 안 본다? 중복되기 때문에 안 봅니다. 즉 곱만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문제 3개 한번 가보자. 너희들이 딱 문제를 보자마자 뭐야? 2차 방정식에 어머 두 근이 모두 음수예요. 이거 뭐야? 실근의 부호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서 근과 계세 관계를 가지고 와서 합곱판을 보면 됩니다. 모두 음수니까 합은 음수, 곱은 양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때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은 거지. 서로 다른이라고 해줬다면은 0보다 크다로 가셔야 되고요. 밑에 문제 551번 뭐야?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럼 뭐 하면 돼? 합은 안 봅니다. 곱만 음수라고 보면 되고요. 판별식은요. 0보다 크다라고 봐야 되는데 볼 필요가 없어서 답은 뭐야? 곱이 음수니까 K는 2보다 작다. 답은 3번 나오고 끝이야. 알았죠? 그때 왜 이게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냐면 사실은 이 합곱 판별식에 대부분이 2차식이 들어가. 지금은 심플하게 1차식이지만 오케이? 2차식이 들어가서 2차 부등식을 연립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보통 많이 나와요. 지금은 연립한다고 해봐야 1차거나 연립을 안 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올 거고. 알았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다음 문제. 얘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부호이기 때문에 곱만 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네. 끝. 또 설명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지워도 돼? 파란 거? 지울게요. 자, 간다. 그 다음에 나오는 유형. 요게 이제 됐다 중요한데요. 나는 이 이름을 좋아해. 근데 보통은 이 이름을 안 써요. 이 유형의 이름. 그럼 너희들이 들어왔을 법한 이름으로 가주면 요 유형은 바로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입니다. 근데 내가 좀 더 좋아하는 명칭은 요즘 많이 쓰는 저거. 실근의 위치 또는
실근의 크기라고 쓰는 교재들도 생겼어요, 요즘은. 같은 말입니다. 근의 분리가 일단 기본 풀이고, 기본 용어고. 알았죠? 들어본 적 있죠? 근의 분리. 처음 들어보니? 아, 진짜? 한판축은 들어봤니? 한판축? 아, 그것도 처음 듣니? 너 방학 때 교재 뭐였니? 수학상? 아, RPM 다음 거라고 했구나. 말레피엠에 이게 없나? 여러 가지 분식이 있을 텐데. 말레피엠에 있는 걸로 아는데. 빼고 했을 수도 있고. 준이, 근의 분리 들어본 적 있어? 아, 한판축은 들어본 적 있어? 그래요. 그겁니다. 나도 사실 근의 분리라는 용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애들이 하도 근의 분리 걸려가지고. 자, 어제는 가자. 요 문제도 마찬가지. 실근의 부호는 근데 그 유형의 이름 자체에서 부호를 알려줍니다. 라는 게 예상이 가능하니까 뭐 굳이 설명을 하는 걸 자세히 할 필요는 없는데 근의 분리라고 하는 유형은 사실 너희들이 이름보다 기억해둬야 되는 건 사실 문제가 등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걸 써주거든. 가자. 어떤 예시들로 등장을 하냐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또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 또는 두 근의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1이 있다. 또는 마지막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1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전부 다 근의 분리입니다. 이걸 또 뭐 몇 개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런 유형과 저런 유형이 있어 라고 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오케이? 이런 것들을 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 553번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근의 분리. 554번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다. 근의 분리. 한 근은 2보다 작고 다른 근은 2보다 크다. 근의 분리. 알았죠? 근들을 어디로? 뭐 예를 들어서 1, 예를 들어서 2 이런 것들로 왼쪽 오른쪽으로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나는 근의 위치를 좋아하고 또는 뭐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아까 어디 갔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는 거는 어떤 수직선을 1보다 작은 곳과 1보다 큰 곳으로 그 두 개로 나눠놨을 때 두 근을 모두 다 어디다가 1보다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분리시켜 주세요. 뭐 이런 의미로 근의 분리라는 이름을 불리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하나, 마이너스 1과 4 사이 하나, 4보다 큰 거 하나라고 한다면 지금은 두 근을 모두 다 마이너스 1과 4 사이로 그 안으로 딱 분리시켜 주세요 라는 얘기겠지. 다른 데 위치시키지 말고. 알았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다 근의 분리인데 자, 근의 분리라는 거는 있잖아. 결국 2차 방정식 문제야. 맞지? 2차 방정식 문제인데 2차 방정식의 도구를 사용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근의 공식을 쓴다면 사실 가능해.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집합이라던가 이쪽으로 가면은 사실 근의 공식으로 풀이하는 경우도 가끔씩 만날 수도 있어요. 너희들도 깜빡하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기도 해요. 그래도 답은 나옵니다. 하지만 고등부에서 근의 공식은 좋아하는 풀이다 아니다? 별로 좋아하는 풀이 아닙니다. 써보면 알 거야. 좀 지저분해요. 근의 공식은 빼고 생각할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 수 있니? 아니요. K 때문에 인수분해가 자체가 불가능해요. 두 번째, 판별식만 가지고 1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니? 아니요. 불가능해요. 세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로 1보다 크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니?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면 합은 2보다 크겠지. 근데 합이 2보다 크다 그래서 둘 다 1보다 큰 건 아니잖아. 맞지? 합이 예를 들어서 2가 나온다 그래서 3이 나온다 그래서 꼭 2와 1 같은 거만 있냐? 아니잖아. 뭐도 있어. 5와 마이너스 2 같은 것도 있잖아. 그래서 2보다 크다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2차 방정식의 풀이 도구인 근의 공식, 인수분해, 판별식, 근과 계수의 관계, 켈러그는 말도 안 되고요. 요 네 가지 풀이 도구를 이용해서 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즉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방정식의 풀이 도구인 이 네 가지를 사용 불가능해. 그럼 방정식을 방정식대로 풀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근의 분리는 있잖아. 너희들이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라는 거를 판단을 했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뭐 하러 가야 되냐면 옆에다 쓰고 싶은데 밑에다 쓰자. 근의 분리라는 문제를 파악을 했다면 너희들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함수화한다라고도 보통 얘기하고 나는 함수로 해석을 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왜? 원래는 순서가 함수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정식을 만들어서 푼 건데 거꾸로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이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니 다시 만들게 됐던 원래 얘기인 함수로 돌아가자 이게 되는 거라고. 다시 이걸 풀기 위해서 얘를 쓰는 건데 도구가 불가능하면 이렇게 풀면 안 되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뭐 이런 흐름인 거예요. 그러면 함수로 해석한다는 말이 뭐냐면 함수로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되게 거창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좌변을 y를 붙여서 함수 하나 만들고 함수화 우변에 y 붙여서 우변을 가지고 그냥 y가 붙어있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두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되겠네? 두 함수에 대한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한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이 1보다 크다? 이거 무슨 문제? 근의 분리 문제라는 걸 너희들은 파악을 했어. 기억을 했다면 우리는 이걸 뭐 하러 갈 거야? 함수로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나를 더 써주냐면 이걸 쓰게 될 겁니다. 앞으로 얘를 가지고 y를 붙여요. 함수 하나 만들었어. 얘를 가지고 y를 붙여요. 함수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이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해서 똑같이 해석을 해주는 거야. 방정식에 대한 표현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럼 함수에 대한 표현을 바꾸는 걸 나는 해석한다라고 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두 교점이 뭐하다? 모두 1보다 크다? 1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한 줄 써주는 거를 나는 이제 함수로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많은 쌤들이 함수화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알았음?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이거 필요 없어서 이거 지우고 없다고 생각할게 그냥. 여기까지 일단 됐니? 됐죠? 그럼 두 번째, 함수로 해석을 하면 뭐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야. 밑에 있는 그림 말고 나는 딱 필요한 그림만 그릴게. 그래서 이 함수를 그려. 뭐야? 이차 함수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우변을 가지고 함수를 그려. 뭐 나와? y는 0. x축이겠지. 그러면 만나는 점들이 보이잖아. 그 만나는 점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다? 모두 1보다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1은 어디에 있다? 더 왼쪽에 존재한다. 그림을 그렸어. 그럼 너희들이 그린 이 그림만 보면서 저것처럼 x축, y축 그리지 마세요. 알았죠? 저런 거 그리지 말고 요것만 딱 그리세요. y축 없이. 그러고 나서 뭐 해주세요? 그 그래프를 보면서 너희들은 딱 3개 확인하는 거야. 함, 한, 축. 그때 함의 이름이 뭐지? 함이 함숫값의 부호입니다. 판은 뭐지? 판은 쉽죠? 판별식이고 축은 뭐지? 축, 그냥 축의 방정식. 근데 축의 위치라고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이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을 하라고요. 합니다. 그래서 뭐뭐뭐 판단을 하고 이 그림을 보면서 함수값의 부호를 판단해보자. 근데 함수값이 뭐야? x에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x에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을 우리가 함수값이라 부르지. 맞죠? 그럼 지금 넣을 수 있는 x값 자체가 뭐밖에 안 보여, 눈에? 눈에 뭐 x값 하나 딱 보이잖아. 누구 보여? 1. 그래서 1을 함수에다 넣어주면은 위로 올라간다? x에 1을 넣어주세요. 1을 넣어주면은 1-6 플러스 k. 근데 그게 뭐다? 위로 올라간다? 양수. 함수값의 부호는 양수. 요거 하나 찾은 거고. 두 번째 뭐 찾으러 간다? 판 보러 가는 거야. 판은 뭐였지? 판별식이었지. 그래서 4분의 1이 바로 쓸게요. 9-k. 근데 그게 뭐 해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0보다 커야 되겠네. 그 다음에 축 보러 갑니다. 축의 방정식. 너네 함수식 보자마자 축의 방정식 만들 수 있지. 축의 방정식 뭐예요? x는 3. 그래서 원래는 뭐 하러 가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y좌표랑 여기 있는 축방을 대소 비교해야 됩니다. 원래는 보통 축방 이런 데다가 k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나오는 근의 분리가 아니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풀어야 되는 거는 사실 요거 2개 정도만 풀면 끝나요.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축에 k가 들어가려면 판별식이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말고사에 나온다고. 2차 부등식 풀 수 있는 단계. 알았지? 지금은 요 세 개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만 찾으면 답입니다. 요렇게 푸는 게 근의 분리예요. 다시 한번. 근의 분리라는 걸 너희들이 판단을 하려면 문제 유형을 기억하자. 뭐 둘 다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1과 2 사이에 있다, 사이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문제들은 다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유형인 걸 알았다면 너희들은 함수로 만들어서 해석을 해주세요. 그 함수로 해석을 한다는 거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양변을 가지고 각각 yy 붙여서 두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방정식에 나오는 근 같은 이런 표현들을 크다 이런 표현들을 함수에 대해서 나오는 용어인 교점이라던가 오른쪽 왼쪽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한 줄 해석하거나 써보거나 또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나는 함수로 해석한다고 한 것뿐이고 그 해석에 맞게끔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 그림을 보면서 한 판축을 확인하는데 지금은 여기서 설명 끊을 거야. 다음에 여러 가지 부등식에 나오는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되겠지. 중간고사 끝난 뒤에 요거를 다시 한번 하게 될 때 그때 왜 한 판축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거라서 지금은 요 정도로 하고 뭐 나오면은 그냥 풀고 끝내는 걸로 갑시다. 알았죠? 오케이? 어차피 지금은 한 판축 중에서 뭐 한두 개만 쓰면은 끝나는 1차 부등식이 끝이라서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어렵거든. 여기서 힘을 빼지 말고 다른 데서 좀 힘을 싣고 얘는 방법을 익히고 나서 우리 방학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문제만 풀고 다음 시험 대비 때 기말고사 대비 때 그때 요 놈을 왜 한 판축을 보는지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어쨌든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숙제는 555번 요거까지 이제 숙제입니다. 알았죠? 잘 가요.